이 소리가 나면 수리비가 170만 원입니다. 피로 쓰여진 원고입니다. 중고차 구입할 때 어떤 차를 피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냐가 아니라 엔진과 미션의 상태입니다. 저도 하자 처리로 수리비를 지원해드릴 때 보면 이 자잘한 고장은 해봤자 10만원에서 20만원 선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엔진이나 미션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50만원을 넘고 미션은 100만원도 넘습니다. 특히 미션은 차체에서 분리해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수리보다 훨씬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변속기를 내리고 올리는 데만 공임이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사지 않는, 그리고 사지 말아야 할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현대 기아의 건식 DCT 7단, 특히 디젤 명불허전입니다. 저는 절대 팔지 않는 미션이에요. 현대 블루텍에서 제조한 건식 DCT는 구조가 단순하고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미션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인데요. 이 DCT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DCT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듀얼, 두 개, 클러치 두 개 들어간 미션입니다. 연비도 좋고 변속도 빠르기 때문에 DCT는 보통 고출력 펀카에 많이 들어갑니다. 포르쉐에도 들어가고요. 아반떼 N 같은 데도 들어가요. 레이싱카에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들어갈 정도로 반응성이 좋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F1처럼 진짜 0.1초를 다루는 분야가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인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건식 DCT는 그러니까 건식 구조이다 보니, 건식이 이제 오일이 안 들어갔다는 뜻인데 오일이 안 들어가다 보니 열이 받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고 플라이 휠이 마모되게 됩니다. 이게 오일이 윤활 기능뿐 아니라 냉각 기능도 있는데 오일이 없다는 건 냉각 기능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이 받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출발 시 울컥과 덜컹거림이 생길 수 있고요. 저속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언덕길에서 밀리는 현상도 자주 생기게 돼요. 특히 여름철에 정체 구간에서 클러치 과열로 미션이 꿀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처음 타보면 차 어디 고장난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고장이 심해서 소음이 크게 나게 되면 미션이 진짜 뻗을 수도 있어서 소리가 날 때 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플라이 휠이 마모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보통 이거 수리하려면 클러치 디스크랑 플라이 휠 액추에이터까지 손을 대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고쳐보니까 수리비가 1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스포티지였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부는 DCT를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출력 펀카에 들어간 DCT가 소모품이라는 건 납득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알고 샀으니까요. 하지만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보통 패밀리카로 많이 쓰는 차죠. 패밀리카에 DCT를 넣어놓고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솔직한 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스포티한 주행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보통 패밀리카로 안전운전 하시겠죠.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반떼 N 같은 걸 사시지 스포티지를 사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건식 DCT가 들어가는 패밀리카는 결함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맞지 않는 차예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용된 차량은 투싼의 1.6, 1.7 엔진을 조심하셔야 되고 스포티지도 1.6, 1.7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반떼 K3, 소나타, KF 디젤에도 15년식 이후에는 건식 DCT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식 DCT는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현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더 이상 건식 DCT를 내지 않고 습식 8단 DCT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습식 DCT가 또 괜찮냐? 이게 수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사시는 거예요. 보통 모르고 사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러야 할 미션, 쌍용의 비트라 미션. 워낙 유명합니다. 저도 당해봤고요. 이 딜러들 사이에서도 비트라 미션 들어간 차 잘못 사서 수리비 폭탄 맞았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또 간단한데요. 3단에서 4단의 변속 불능이 생기고 이 변속 불능이 생기면 60km 이상 잘 안 나갑니다. 이 변속할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말 달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로 이 고장을 겪게 되면 진짜 운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게 문제는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터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10만 킬로 이하면 괜찮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 비트라 미션은 3,000 킬로에서도 터지고요. 10만 킬로 아래에서도 아주 자주 터집니다. 쌍용에서는 이 미션을 과거에 대량으로 썼었고, 저도 옛날에 피라 미션의 명성을 잘 모를 때 차를 잘못 팔아서 이 09년식의 8만 킬로 탄 액티언 스포츠를 그 당시에 300만 원에 팔았는데요. 한 40만 원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리비 100만 원을 물어들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라 미션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잦다 보니까 재생 시장, 그러니까 미션을 재제조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가 가시면 한 130만 원 정도면 갈아주고, 제가 가니까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에 고쳐서 차 내려드렸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기억이죠. 이게 비트라 미션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2015년 1월부터 쌍용에서는 아이신 6당 미션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아이신은 제가 저번에 쌍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명불허전에 고장 안 나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입니다. 변속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말 내구성은 확실한 미션이에요. 도요타에도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따라서 쌍용은 2015년 이후의 모델은 미션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티볼리나 더 뉴 코란도 스포츠 이후의 차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전 연식, 그러니까 15년 이전 연식의 차량은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입할 때 비트라 미션 들어간 차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사와도 분명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요. 판매 이후에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차를 당장 1, 2년 타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는 5년 이상 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한 번 사면 오래 타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비트라 미션 잘못 사면 1, 2년 있다가 고생하고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션이 있는 차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그냥 2.0 엔진에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이 들어간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세 번째 ZF-Gen 1, 2단 변속기, 그러니까 일명 유리 미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쉐보레에 들어간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오나 크루즈나 트렉스, 올란도, 그리고 뭐 쉐보레 차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죠? 좀 놀란 게 크루즈에도 들어가죠. 크루즈 굉장히 가성비 좋아서 많이 타시는데 이것도 한번 잘못 싸우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쉐보레 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 때문에 안 사는 건 아니고 안 팔려서 안 사거든요. 한국은 현대 기아라는 굉장히 막강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쉐보레가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실제로 저도 알선하면 쉐보레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이 미국 차 특유의 옵션 하나도 없는 건 저도 사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것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제 경험담이 아니니까 2016년식 이전 모델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정말 이 원고를 쓰면서도 생각했지만 피로 쓰여진 원고입니다. 저 예전에 쌍용차 비트라 미션 잘못 타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30만 원 벌고 한 달 시달려서 100만 원 까지고 그 이후에도 문제 생겼다고 연락 올까봐 조마조마했던 게 엊그제 같네요. 변속기 수리의 현실, 그러니까 엔진이나 다른 부품들은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가 다 가능하지요. 하지만 변속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공업사에서는 변속기를 통째로 분리한 뒤에 전문 공업사에 보내서 재생하거나 통째로 교체하거든요. 오버홀을 보통 많이 하죠. 구조가 복잡하고 오버홀 여부에 따라서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수리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싸게 사서 수리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에 토크 컨버터 미션 들어간 차량 구입하시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는 좋은 차를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내가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 원하는 외판 상태, 깔끔한 외판 상태가 들어간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차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외관과 가격, 옵션에 속아서 저런도 잘못 고르면 진짜 고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쌍용의 2015년 1월 이전 모델은 피하세요. 쉐보레도 16년식 이전은 피하세요. 현대 기아에 들어가는 건식 DCT 모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DCT가 수리비가 10만 정도의 고장이 나서 보통 1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DCT 차가 2.0에
토크 컨버터에 비해서 170만 원 정도 싸면 어차피 20만 정도의 폐차를 하니까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 사시는 게 이득이에요. 저는 위에 말씀드린 차를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쟁이 들러였습니다.